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음할 때 국경을 굳게 걸어잠궜던 북한.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은 끝내 막지 못했다. 시간은 생명이고 순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방역 사업에서 바늘기만 한 공간과 흑점도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열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약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군이 투입됐다. 이른바 약품 보장 전투가 시작됐다. 인민을 위한 복무를 사명으로 하는 우리 군대의 따뜻한 정으로 약품 수송과 공급에 헌신할 것이라고. 하지만 건국일의 대동란으로 규정된 이런 비상사태 속에서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7차 핵실험 준비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대동란과 핵무력. 2022년 한반도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았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북한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처음 공개한 날은 지난달 12일. 비상방역부문 일꾼들과 일부 국방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유혈자들에게서 채집한 곰체에 대한 엄격한 유전자 배열 분석 결과를 심의하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2와 일치하다고 결론했습니다. 유혈자, 즉 고열이 지속되는 환자 수는 발생 이튿날 18,000명에서 닷새째 39만 2천여 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유혈자 외에 무증상 감염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계 최고의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자랑해온 북한이 감염 확산 상황을 자세히 공개한 것은 뜻밖이었다. 그 전에 코로나19의 확산이 국제적으로 있었다 할지언정 대외적으로 노출을 안 시킬 정도로 통제를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그 이전에 코로나19라는 양상이 다르게 몇 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려질 수 있는 통제로 다 막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노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장 먼저 의약품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팍스로비드 같은 코로나19 전문 치료제는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고 해열제와 같은 기초 약품마저 부족하다. 최고 지도자가 한밤중에 약국을 찾아 유통 과정을 점검해야 할 정도다. 의약품 수송과 관련한 강력한 실행 대책을 세울 때에 하여 정비 서동지께서는 지금 전반적인 약국들이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꾸려져 있지 못하고 진열장 외에 약품 보관 장소도 따로 없는 낙후한 형편이라고 하시면서
빼돌리기나 사재기를 막기 위해 약국마다 군 병력도 배치됐다. 환자들을 위한 의약품 배달에도 병력이 투입됐다. 이것은 의약 전달하고 북한 방송은 나라에서 보내준 약을 먹고 회복했다는 주민들의 인터뷰도 방영하고 있다. 손길로 인민을 돌봐준다. 온 가정이 알아누웠는데 이때 우리 경미하는 청기서 동지께서 머나먼 북변의 땅 우리 청진 땅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약을 보내주셔서 사랑의 약품을 보내주셔서 그 약을 먹고 우리 아들 하나둘 잘해서 돌고 일어나고 있어요. 왜 우리 군대는 항상 인민과 함께 이런 장면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약품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방증한다. 버드나무 잎을 끓여 먹으면 열이 떨어진다는 등의 민간요법을 국가가 권장할 정도다. 북한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우리나라에 온 박진아 한의사는 이런 모습을 보며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이 겪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를 떠올린다. 이제 10년 넘으니까 저도 그때 이제 막 독감이 막 돌 때 왕진을 갔는데 환자가 막 고열이 나고 막 이게 막 호흡도 막 안 되고 하는데 약이 없어요. 약이 없으니 해열제 아이스피린도 흔하지 않으니 침을 사간을 놓고 침을 놔가지고 해열 진통시키고 마늘을 빠세요 해가지고 마늘 빠가지고 그걸 즙을 내가지고 그 거즈청 같은데 이제 짜가지고 그 코 안에 마늘즙 액을 떨궈 놓고 그렇게 의사가 민간요법을 하고 막 온다니까요. 북한에 제약 공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원 등에 힘입어 현대식 제약 공장 10여 곳이 들어섰다. 이들 제약 공장에는 생산을 늘리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공장에서는 파라시타몰과 이프로펜, 볼타렌과 볼타렌 자약과 같은 여러 가지 효능 높은 해열 진통제 생산에 기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품의 원료다. 북한이 이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술지들이 있는데 학술지들의 내용을 보면 핵심 중에 하나가 원료와 원자재의 확보입니다. 국내 생산, 국내 확보. 이걸 봤을 때 지금 현실에서는 특히 양약, 현대의학에서 양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부분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아닌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봉쇄로 원료 수입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병원에 가도 약품이 귀하긴 마찬가지다. 5월이다 하면 5월 안에 써야 될 까베올 이전 약들이 배급제처럼 나와요. 이번 달에 페니실린이 항생제가 20대가 있는데 이 20대로 한 달 환자를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약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환자가 항생제 맞을 환자가 오면 이 환자한테 이걸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엄청 고민해요. 적응증은 맞지만 왜냐하면 이 분보다 더 중요한 분이 왔을 때 페니실린 못 넣을까 봐. 북한 병원 내부를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 열악한 북한의 의료 현실을 실감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촬영된 북한 시골의 한 병원에선 장작을 떼서 물을 끓여 의료기기를 소독하고 탕약을 만든다. 약품이 있어야 할 곳은 텅 비어 있고 낡은 치료 도구도 비위생적으로 방치돼 있다. 2012년 북한에서 수해가 났을 때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방북한 국제기구가 찍은 영상 속에서도 병원 내부는 낙후된 모습 그대로다.
2018년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평남 개천시 인민병원 역시 병실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북한 병원에는 약품만 부족한 게 아니다. 1958년 9월 19일 개천시 준용리를 찾으신 어버이. 시군 인민병원에는 기본적으로 기반 인프라, 수도, 전기, 냉난방 등이 잘 안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입원을 하게 되면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환자 옷을 입고 또 침구류가 필요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공수를 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뜨거운 정성을 바친 북한 주민들이 증세가 심해도 집에서 치료를 하는 이유다. 약재도 냉동 보관할 것들이 참으로 많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침대가 있어도 병원에서 의료인이 있어도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차라리 의사가 왕진 갔을 때 그 가정집에 와가지고 물을 떠오세요. 물을 끓여주세요. 이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출산 같은 것도 입원해서 잘 안 하잖아요. 출산도. 다 집에서 분만합니다. 수도 평양에 북한 고위층을 위한 최상급 병원들이 지어졌지만 이 병원들조차 음압병동이나 에크모 같은 전문 치료 장비들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학이 90년대 이후에 급속히 발전했지만 그 기간이 북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던 시기 그리고 공산권이 다 같이 몰락을 하면서 현대의학적인 그런 도입이나 연수나 아니면 그런 장비에 대한 기술 습득의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뭐 의학 분야에서는 잃어버린 30년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의료 체계 속에서도 북한 당국은 오미크론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북한 방송도 오미크론 발병 초기부터 병 경과자, 즉 감염 이후 회복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걸림 감기 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감기 그죠? 일반적으로 그죠? 감기 치료하면은 그죠? 다 될 거 치료될 것 같습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악성 비루스다고 그래서 사실 겁도 좀 먹었는데 알아보니까 내가 의사 권고대로 딱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치료 정확히 약속이니까 별거 아닙니다. 다 깨끗이 낫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루 신규 유혈자 수는 지난달 말 이후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사망자 역시 하루 한두 명 이하로 감소했다. 이것은 아무리 전파력이 강한 비루스라고 할지라도 지역 간, 사람 간 전파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면 전염병이 확산을 막고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치명률은 0.002%인데 이는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등을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명률 0.13%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북한이 발표하는 통계에서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다. 우선 어린이 환자들의 상태다. 지금 열성 전염병을 앓는 어른들 속에서 치료를 잘 하지 못했거나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어른들 속에서 폐렴을 경과하는 어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16일 자료를 보면 북한 전체 사망자 가운데 10살 미만 어린이가 무려 16%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0.09%와 비교하면 170배 이상 높은 셈이다. 하나는 그만큼 북의 아이들이 기저 건강 상태, 영양 상태, 면역 상태가 나쁠 수 있다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고령층의 사망률이 과소 추정되거나 과소 평가되어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유혈자들 속에서 약물 사용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이 부족한 데로부터 이 약물 과다 복용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제 인명 피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22일 북한 자료를 보면 누적 사망자 6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2명이 약물 부작용으로 숨졌다. 약품이 부족한데 어떻게 약물 부작용 사례가 이렇게 많은 것일까? 북한은 시골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대마를 재배합니다. 대마를 재배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히 통증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장마당에 있는 강력한 정통편이라는 또 진통제, 또 마약 성분이 있는 또 진통제들을 쉽게 복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내다 보니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서 북한이 실시하는 봉쇄와 격리가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다수 주민의 감염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초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한 명의 감염자가 몇 명의 새로운 감염자를 만들어내는지의 수치를 보면 그게 10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국민 중에 90% 정도가 될 때까지는 감염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북한이 만성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요소다. 북한 주민들은 영양 상태가 안 좋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 평균 국민들이 면역력하고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혈액 검사를 해도 그 면역 관련성 지표든 정상 수치에서 많이 밑으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백혈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북한 인구 2,600만 명이 대부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명 피해도 북한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접종률도 높았고요. 경구용 치료제도 있었고 의료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명률이 0.1% 미만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 가지의 요소 모두가 없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대부분이 감염되는 상황에서 1% 정도의 치명률만 적용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10만 명 단위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WHO is deeply concerned at the risk of further spread of COVID-19 in the country, particularly because the population is unvaccinated. 일각에선 북한 내 확산이 또 다른 변이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나라는 현재로선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지난달 고려 항공편으로 중국 의약품이 공수됐고 최근에는 평양 주택건설 현장에 투입된 일부 군인들에게 중국산 백신이 접종됐다. 중국군 의료진 일부도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刚开始是有这个通知的，让我们医护人员可以去报名去自愿参加，但是前段时间沈阳那边是应该是去了一批人员，应该是军区那边去的。 중국이 접경 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 확진자 일부를 수용할 것이란 이야기도 있었지만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那排除说咱们这边要说是要建方舱医院，接收内院的一些这个事情，这个消息。这个消息不太确定，好像说是有这么一回事，但是具体政府这一块的通知是暂时我们也没有了解过。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우리나라와 서방 세계의 지원 제의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있다. 국제기구, 국제단체들이 이제 그런 그 약품 배분에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고 주저하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 취소가 됐거든요. 일단 내부의 어려운 점들을 외부에 노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 김정은 정부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비상방역 속에서도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한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 기폭 장치까지 시험해 7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계기는 올해 봄 잇따라 열린 대규모 군중 집회였다. (4월 25일에) 열린 역대 최대 규모의 북한군 열병식에서 흰색 원수복을 입고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이미 전쟁 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이에 앞서 신형 무기를 시험하며 전술핵도 언급했다. 천만인민의 성결이 높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전술핵은 중단거리 미사일과 야포 등에도 탑재가 가능한 소형 핵이다. 미국과 러시아 등 기존 핵 보유국들 역시 대형 핵무기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 때문에 소형 전술핵을 개발해왔다. (100킬로톤) 이상이 되면 웬만한 대도시 하나는 그냥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아주 잔혹한 그 인명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위력이 큰 걸 개발한 다음에는 다시 작은 걸로 가요. 북한의 이런 전술핵 개발에 진전을 이루면 우리 군의 대비 태세는 더 복잡해진다. 북한이 신형 로켓이나 미사일뿐만 아니라 주체포와 같은 재래식 야포로도 핵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농축을 하면 기폭이 쉬워요. 그래서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사용해가지고 고농축우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가 있으면 생산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방면에서 포신형 원자탄을 만들어가지고 그 야포탄을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을 위협하게 되면은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게다가 북한은 소형 전술핵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운반체를 개발 중이다. 최근엔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 8형을 공개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변화무쌍한 80B 능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드 기지가 있다. 사드가 있으면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타격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요격망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북한의 전술핵 개발은 미국에게도 큰 위협이다. 북한이 지난 3월 공개한 영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ICBM 발사를 직접 지휘한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0km에 이르는 화성 17형. 기존 화성 15형보다 직경과 길이가 더 늘어나면서 대신 지상에서의 기동성은 오히려 나빠졌다. 이동식 발사대가 이걸 적재하고 나서 좀 더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은폐하면서 작전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크니까 도로를 기동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거리 13,000km인 기존 화성 15형으로도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지만 기동성이 떨어지는 화성 17형을 만든 건 핵탄두를 여러 개 장착하는 다탄두 설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요격망이 상당히 전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나라가 미 본토가 아니겠습니까? 뭐 이 해상 뭐 이스탄부터 해가지고 사드라든지 뭐 GBI라든지 그런 겹겹이 탄도타 방어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 방어 체계를 뚫어야 되잖아요. 결국 다탄두를 이용했을 경우에 그 중에 여러 발을 터뜨렸는데 한 발이라도 요격이 안 되고 그 명중을 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군사적 목적을 달성한 거로 보여집니다. 미사일 크기가 커져도 핵탄두를 여러 개 실으려면 탄두 하나의 크기는 작아져야 한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는 이처럼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통해 전술핵과 다탄두 ICBM을 개발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화성포 17형이 오늘은 그 절대적 힘의 진가를 세계 앞에 뚜렷이 과시한 긍지와 자부를. 북한이 이처럼 핵 개발에 집중하는 건 한편으로는 체제 보장을 위한 무력 수단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에 핵을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올려세우고 우리 국가 제1조의 인민대중 2016년 북한은 그 기회를 포착했다. Would you speak to the leader of North Korea? I said, absolutely. Why not? Why not? I'll speak to anybody. Who knows? There's a 10% or a 20% chance that I can talk him out of those damn nukes, because who the hell wants him to have nukes? And there's a chance. 북한은 먼저 수소탄을 이용해 6차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미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 발사를 감행해 대미 협상력을 높였다. 초대용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 대륙간 탄도로켓 무기 체계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북핵 문제가 갈등에 떨어진 불이 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대화를 제의했다. And we're ready to have the first meeting without precondition. Let's just meet and we can talk about the weather if you want. You can talk about whether it's going to be a square table or a round table if that's what you're excited about. 북한 역시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폭파하며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 인류의 꿈과理想이 실현된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계 평화 여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2018년 여름 북미 정상은 극적으로 만났다.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They'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And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분쟁과 관행들을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6.25 전쟁 당시 숨진 미군의 유해 송환 등이 합의됐다. 하지만 이 시기 미 재무부는 다시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 은행 등을 제재했다. 연말까지 계속 독자 제재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핵무기 고도화가 가장 심했던 2017년에 125건이었는데 2018년에 대화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시기였는데 121건이에요. 거의 비슷했다는 얘기예요. 북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위한 실무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났지만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됐다. 미국은 이른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후에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며 북한 내 모든 핵시설의 공개를 요구했다. Because there are other things that you haven't talked about, that you haven't written about, that we found, and we have to have. That was done a long time ago, but the people didn't know about, and we brought many points up that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하지만 북한의 입장은 달랐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대응해 미국의 제재 완화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그해 6월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입장 차이는 결국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쉬지 않고 발사했다. 2020년 6월엔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했다. 북미 간의 줄다리기, 팽팽한 긴장 이후 시간이 흘렀다. 선서. 한국과 미국에는 새 정부가 들어섰다.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하지만 북한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 비핵화 협상 재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며 핵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가 우선이며 북한이 제시한 대화의 전제 조건에 대해선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힘 대 힘으로 맞서겠다는 건
미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미 양국 정상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도 북한을 향한 강경한 공동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further strengthening our deterrence posture and working toward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the President has already spoken to. 하지만 강한 억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한미 양국의 전략이 과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는 미지수다. 북한과 같이 이렇게 다종화되어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를 핵을 포기시켜 본 사례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한 경험도 없어요. 유엔에서 역사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에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도 끄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는 한 절대 이 제재가 미국 의도대로 관철되기는 어려워요. 일각에서는 북한 핵에 대응해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우리가 만약 핵을 가지게 되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국제 질서에서 심각한 변형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미국의 군부는 그리고 백악관은 얼마든지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점에서 이 기존의 레짐을 거의 흔들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런 여지를 줄까? 글쎄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정부 역시 주한미군 전술핵을 다시 반입하는 방안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전술을 갖게 된다면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거의 파국으로 갈 지경도 높고, 그러면 이제 일본도 전술을 갖고자 하면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했던 미국 자체마저도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의 확산의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전통적 혈맹인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개혁 개방 이후 경제 개발에 전념하던 중국에게 골칫거리였다. 과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제재에 찬성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Currently, we do not have any contact or ties with DPRK militarily. China right now i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riously honor UN resolutions. 중국은 그동안 북핵 협상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 양국이라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혀왔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하려면 중국의 주변 환경이 안정적이어야지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계속해서 군사안보적 긴장이 있고 지역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니까 우려하던 차에 북미 협상으로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되면 자신들의 경제 발전 목표도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적 해결을 주문해왔던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된다. 장준 주 유엔 중국 대사는 지난달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미국이 전쟁의 불길을 한반도에 퍼뜨리려 한다면 중국은 결단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半岛局势发展到当前这一步，主要是美国自身政策反复，未能坚持以往对话成果造成的，这一点不容否认。 타이완 문제 등을 놓고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서 북한 핵이 중국의 자산이 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타이완 해협에서 미중이 대치할 때 북한이 강한 무력 도발을 일으킨다면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머무르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밖에 없고 미일동맹 또한 한반도와 타이완에 대해서 힘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미국 역시 북핵 문제를 대중국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워낙 이제 신냉전 국면에서 중국과 체제의 운명을 건 어떤 앞으로 향후 10년에서 30년까지의 체제의 운명을 건 이념적, 경제적, 군사적 대결을 한다라고 하는 그 비장한 위기감, 이게 굉장히 강한 정부예요. 미국 행정부에 있어서 북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과의 패권 전쟁의 하위 변수입니다. 경제 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패권 경쟁이 한반도에서 북핵 이슈를 만나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를 부활시키고 있다. 지난 주말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서울에서 만났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The course that Pyongyang is currently embarking on has only one inevitable destination: reduced security for North Korea itself. Besides, prolonged isolation will only worsen the already dire economic situation.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사 대비태세 강화 방침도 재확인됐다. We are prepared to make both short and longer term adjustments to our military posture as appropriate in responding to any DPRK provocation, and as necessary to strengthen both defense and deterrence to protect our allies in the region. In doing so,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Japan, US, and the ROK is all the more important, and I'm sure that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ll be further advanced under the ROK's new administration. 한미 양국 해군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대규모 연합훈련도 실시했다.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공해상에서 치러진 이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가장 큰 함정인 마라도함과 미군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투입됐다. 항공모함이 동원된 두 나라 해군의 연합훈련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이에 반발해 북한은 지난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하며 남한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은 이달 중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의 소집도 예고해놓고 있다. 전원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백척간두에 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비책은 없는 걸까? 선진적인 재배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2009년의 경험은 현재의 긴장 상황을 어디서부터 풀 수 있을지 단초를 제공한다. 우리 정부는 당시 북한에서도 신종플루가 유행하자 타미플루를 비롯한 치료제를
북에 지원했다. 감염병과 같은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국가 간의 교류에 있어서는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와 선의를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은 뭐가 풀리지 않지만 그래도 풀어야 되는 숙제로 남아있는 이게 남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항상 북한 주민들이 또 있는 건데,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그것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그게 관심이 없고 그 어떤 다른 인권을 논할 수 있을까? 긴장 완화 측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역과 보건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말라리아 같은 질환은 남북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이 유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이런 국가적인 공중보건의 문제는 사실 이 한반도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정부 역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 국제사회의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인도적 교류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문이 열리면 평화와 협상, 대화와 타협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낼 가능성은 더 커진다. 북한의 지금 핵무기 고도화를 일단 멈추게 하는 것, 그 동결을 시키고 그 동결 이후에 어떻게 하면 세밀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어떻게 위협을 감소시킬지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면서 남북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또 통일의 기반을 쌓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을 위해서도 대외 전략의 시스템이 갖춰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은 더 이상 민족 감정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가 미중 신냉전의 골모가 되지 않기 위한 남북의 절체절명의 생존 전략이다.